다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스폰, 스토. 스폰은 근본적 KSNS에 고장난 것을 찾아내는 테스트와 방법이 스폰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서 주름살을 보고, 육안으로 보면서 근육, 관절의 움직이는 각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그 고장난 KSNS 신경을 찾습니다. 스토는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약이라든지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폰, 스토를 통해서 치료가 되면 몸이 스스로 치료했기 때문에 다시는 통증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스폰, 스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특수한 운동,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통증의 네 종류. 참 어떻게 아파? 찌릿찌릿 아파요. 쿡쿡 쏴요. 땡겨요. 그런 언어가 K1부터 K10에서 분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거에도 통증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스폰해가는 과정, 스토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통은 통증이 오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겹질려 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이건 며칠 갑니다. 그런 걸 오통이라고 그럽니다. 통증이 오래가는 거. 다치면은 항상 통증은 오래갑니다. 오통. 처음에는 무지하게 아프다가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면 서서히 아픈 게 덜해집니다. 처음에는 디디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 오통. 스통은 스토할 때 신경 포인트를 누를 때 K 핀프 정도의 압박감을 느껴야 될 사람이 K7, 8로 무지하게 아프다고 그럽니다. 오우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파서. 그러나 손을 딱 띄면은 K8에 해당했던 통증이 2, 3초 내에 K5로 내려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 손을 댈 때만 느끼는 통증, 이것을 스통이라고 합니다. 스토할 때 느끼는 스통. 신경점들은 항상 아픕니다. KSNS 고장난 신경은 손을 대면 무척 아픕니다. 그러나 손을 떼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스통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스무통은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눌렀는데 누른 자리가 튀어나오질 않고 쑥 들어갑니다. 그거는 피하 밑에 물이 꽉 차가지고 피하 조직이 탄력성이 없어서 물렁물렁하고 누르면 들어가고 그건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무통을 일으키는 그 장소는 물들이 꽉 차가지고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혈관 근육이 축소돼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무통이 일어난 장소를 손의 감각으로 느끼면은 대체로 그 부분이 차갑습니다. 요거는 글자를 잘못 씁니다. 무가 아니고 우입니다. 우. 스무통. 무통은 통증이 없단 말인데 이게 미음이 아니고 이응. 우통을 잘못 썼습니다. 이건 미안합니다. 우통은 신경을 딱 누르고 손을 띄니까는 발을 치료하는데 발끝으로 개미가 막 기어가는 걸 느끼려고 합니다. 간질간질하게. 오래는 아닙니다. 2, 3초. 그건 우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경구조, 근육에도 가끔 간질간질하게 파리가 기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통. 아주 미세한 K4 미만, K 드라이,
이런 감각 기능으로 나타나는 통증, 통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K 드라이 비슷한 감각 기능이 나타나게 될 때 우통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손발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데를 치료하면 항상 피가 흐른다, 뭐 기운이 간다 이런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을 통증이 아닌 K 드라이 정도에 해당하는 우통이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본적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KSNS의 12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반사작용의 힘, 외부에서 물체가 몸에 접촉되는 힘의 속도는 0.3초 이내입니다. 이때는 무의식과 무지로 반사작용합니다. 우리 손발도 0.3초의 짧은 속도로 움직이는 신경구조가 있습니다. 그때도 무의식 신경구조입니다. 왜 0.3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까? 다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 키가 사람이 딱 넘어질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게 골반입니다. 무릎 같은 건 그렇게 안 다치는데 골반이나 고관절 이런 데는 모서리진 돌멩이 같은 지면에 닿으면 다칩니다. 땅에서부터 1m 높이에서 어떤 물건을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땅의 표면에 닿는 시간은 0.45초입니다. 그건 중력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1m 높이면 사람이 서 있는 데서 궁뎅이까지, 골반까지 높이가 대략 1m인데 1m의 몸이 넘어질 때 자유낙하할 때는 0.45지만 약간 비스듬히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0.45초보다는 좀 긴 0.56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의해서 골반이 땅바닥으로 넘어집니다. 이때 손이 반사작용으로 얼른 땅을 짚는 이 속도가 0.3초 이내입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무의지로 반사작용합니다. KSNS는 몸을 보호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그 속도가 0.3초입니다. 그러면은 1m 높이의 골반이 땅으로 넘어지게 될 때 0.56초가 된다고 하면은 이 손에 뻗는 속도도 2배 정도는 빨라야 안전치수로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3초로 움직이는 우리 근육의 속도가 두뇌에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두뇌의 영향이 없이 KSNS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사작용하는 0.3초라는 시간이 나온 것입니다. 자, (1m 75cm의) 높이가 있는 제 키입니다. 제 키 정도에서 물건을 사과를 딱 놔서 떨어질 때 지면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0.6초입니다. 머리에 사과를 넣고 딱 떨어뜨리면 사과가 떨어질 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0.6초. 그때도 손이 머리가 땅에 닿기 전에 손으로 몸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0.3초가 있어서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제일 많이 다치는 것은 골반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고 나이가 묵게 될 때는 이 반사 속도가 0.45초 느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넘어져서 많이 다치는 겁니다.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속도는 노인이 넘어지거나 젊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그 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사하는 작용의 속도가 늙은 사람들은 느리기 때문에, 근육이 작용하는 것도 느리기 때문에
골반이라든지 고관절이 딱딱한 돌멩이 이런 데 부닥쳐서 다칩니다. 건강한 사람은 0.3초 이내에 반사적인 작동을 무의식 속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5초 늦게 힘이 작용될 때는 의식과 의지로서 강하게 작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채가 있는데 골프채가 딱 넘어질 때 손이 가서 딱 잡는 거, 이 속도 0.3 빠른 속도는 두뇌가 의식하지 못하고 두뇌 컨트롤 받지 않는 반사작용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넘어져서 천천히 가서 막는 0.5초 이후에는 의식과 의지로서 적용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 근육에 0.3초로 무의식으로 작용되는 신경구조와 0.5초로서 의식으로 작용되는 신경구조, 두 가지의 신경구조가 있다는 것은 아직 동서의학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대체로 제일 많이 나는 고장이 0.3초 이내의 빠른 속도의 근육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 무릎은 아프지 않은데 무릎이 가끔 시큰거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걸어갈 때 빠른 속도가 없습니다. 이 신경구조가 고장났고 느린 속도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빨리 걷지 못하고 느리게 걷는 겁니다. 아직 통증이 없어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KSNS 계제제 1번입니다. 이 무의식 신경이라는 거. 자, 브레이키 작동. 이것도 잠시 불을 켜고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브레이키 작동. 자, 머리를 같이 해보십시다. 오른쪽으로 돌립시오. 더 많이, 더 많이. 슈다르크. 강하게, 강하게 파워. 오,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하오. 그건 의지신경이니까 더 명령을 더 주면 되잖아. 어느 정도 딱 가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안 돼.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돌리는 근육은 명령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왼쪽으로 돌리는 근육은 무의식 속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면 관절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KSNS 신경은 상반 반대쪽 근육을 브레이크로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근데 브레이크 잡아주는 신경은 다 무의식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뻗어라. 이 뻗는 거는 의지의 신경입니다. 뻗어라. 그러나 어느 각도가 되면 더 이상 뻗지 말고 멈춰라. 이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는 무의식 신경입니다. 만일 뻗으라고 해서 더 뻗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관절이 부러지죠. 그래서 어느 각도가 되면은 반대되는 근육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동을 걸어서 더 이상 뻗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건 무의식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올리고 팔을 뻗고 전부 반대 신경은 무의식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의지 신경하고 똑같이 상반되는 신경은 무의식 신경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잡아주는 근육만 하더라도 의지 신경 50%, 반대 신경 50%, 50%는 우리가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 신경 고장 때문에 뻗으려고 하는데 아파지고 걸으려고 하는데 아파지고 이 무의식 신경이 고장나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만드는 통증입니다. 통증은 병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KSNS의 한 방법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통증이 없이 멈춰야 되는데 무의식 신경이 고장나서
브레이크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는 통증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신경 구조는 전부 무의식 신경 구조입니다. 여기 재밌는 걸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말로만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뻥 하고 무지한 힘으로 걷어찼습니다. 걷어차는 힘은 ST 이렇게 올라가는 걷어차는 힘입니다. 야, 요번 맞으면은 밀리언어가 되겠다. 프리미를 많이 받겠다. 땅 걷어찼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공을 못 받습니다. 공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발이 이 상태가 될 때 발을 뻗는 이 강한 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ST는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럴 때는 이 무릎하고 고관절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 수평상의 N 이 각도가 되어지게 될 때는 반대 근육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이 관절이 상하지 않게 보호합니다. 결국 이렇게 뻗어차는 건 의식하지만 E가 브레이크 잡아주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 작용했다는 건 둘에서 의식을 못합니다. 단지 이런 관절이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뛰고 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뻗는 근육, 반대 근육은 무의식 속에 제동장치를 해서 이 관절을 보호하는 KSNS의 신경 구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작동입니다. 참 4번이 무지하게 많이들 고장납니다. 사람들이. 손발에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근육이 강하게 작동하고 약하게 작동하고 근육의 움직이는 속도가 이런 모든 것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있는 감각신경, 감각 센세이 정보 제공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 부릅 끄고 하나 잠깐 봅시다. 자, 물건을 들어 올려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지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은 명령을 안 내린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릴 때 이 손가락 끝에는 무게를 측정하는 감각신경이 있어가지고 요건 가볍다. 그러니까 여기 근육을 강한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손끝에 느끼는 감각 기능에 따라서 감각 정보에 따라서 이 근육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의식 신경입니다. 자, 뭘 하나 들어 올리려는데 손이 1kg의 중량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손끝에서 느끼는 무게를 측정하는 감각신경이 1kg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kg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빨리 올리는 거, 천천히 올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손의 감각 기능에 의해서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 근육의 강약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신경입니다. 정원에서 일할 때 1kg짜리 돌멩이를 딱 잡으면 손의 끝에 무게 증량을 느껴서 근육이 1kg을 들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하고 10kg일 때는 근육을 더 세게 움직여서 10kg을 들어 올리게 하고 이와 같이 손과 발끝의 정보에 따라서 근육이 강하고 약함이 결정되어지면 두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발바닥이 걸어가는데 발로 땅을 걸어가는데 땅 발끝이 어떤 감각이냐면
이건 얼음 빙판이다 하는 감각 기능을 주면은 온몸의 근육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앞으로 굽어지고, 머리로 얼음 집에 빨리 가야 돼 막 뛰려고 그러면 손의 감각 기능에 따라서 발의 근육이 일어나지, 머리의 의지에 따라서 감각 기능이 손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얼음이다 하고 발끝이 감각 기능을 정보를 하면은 발의 근육, 모든 근육이 천천히 움직이게 KSN에서 작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손끝, 발끝의 감각신경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계제제를 이해해야만이 치료 돌아갈 때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과 식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